네,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입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 각각 박근혜 문재인 후보 지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인 두 분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신시컴퍼니의 박명성 대표 인터뷰했고요. 2부에서는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분과 만나볼 텐데, 자, 이분 또 익숙한 분들 많겠죠? 만화가이고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시기도 한 박재동 화백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방송에서 마주치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이죠. 예. 네. 요새는 직업이 교수 만화가에서 하나 더 붙었는데 멘토가 직업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됐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 차례 멘토 하시는 거 봤어요. 그러네. 예. 멘토 전문가가 됐나 봐. 예. 지금 선거 하루 앞둔 현재 심경 어떠십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기대도 되고, 좀 약간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네. 방금 전에 그 신시컴퍼니 박명성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마음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처럼 지금 돼 있는데. 그렇죠, 말이죠. 네. 지금 선거란 건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네. 이 박재동 화백께서 관여된 지지하는 이제 문재인 후보 왜 문재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인물도 있고 그다음 우선은 이제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정권 교체가 더 크고요. 예.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물론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은 좀 촌냄새가 나요. 제가 볼 때는. 예. 좀 촌스럽고 순직하고 그래서 또 진솔하게 사람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이 있고 적어도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할 것 같은 야료랄까 이런 거 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혹시 개인적인 연고가 있으셨나요? 개인적은 그건 없어요. 다만 부산 사람이라는 건데 그분은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저는 부산고등학교 나와서 상당히 라이벌이었죠. 네. 이번에는 부산고대 경남고, 경남고대 부산고 싸움이라고. 그런 게 부산 사람끼리 다 그렇게 하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전화드린 이유는 이제 정치 상황 전반, 대선 상황 전반을 짚는다기보다 좀 구체적인 문화예술계 상황인데, 문화예술인으로 볼 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왜 당선돼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공약도 좋고 방향성도 좋고요. 예. 우선 저는 문화예술이나 그런 앞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것 이전에 너무 지난 정권 때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윤수 현대미술관장이라든가 밀려나신 한국예술 종합학교 총장이나 김정은 문화예술위원장 등을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가 맞지 않는다 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래가지고 굉장한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또 그걸 재판해서 모두 다 그 해임이 부당하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는 모든 것이 부당한 이런 일을 문화예술계 행한 거죠. 그걸로 굉장히 우리 학교도 오랫동안 시끄러웠고 너무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일들이 문화예술계에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비판적이다 해서 그런 일들이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선 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복지도 줄었지만 그래서 문화복지법 같은 경우는 예산이 70%가 줄어버렸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거 또는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크게 돈 되는 그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 되지 않지만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모를 심는달까 그런 모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큰 것도 나오고
근데 그런 모판에 투자해야 될 돈들이 왕창 줄어가지고 예. 정말 이게 씨가 마를 것 같아. 이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 후보는 어떤 대안, 어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인식이 일부 상업적인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풀뿌리 예술 이런 데 대한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그 공약을 제가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 예. 이게 선거는 냉정한 거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견해가 있으시니까 이제 캠프에 들어가시고 멘토단이 됐는데,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는 또 어떤 겁니까? 박근혜 후보는 우선은 박근혜 후보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소수의 특권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또 유신 시대의 인물들의 주기를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그런 경제 정책이든 문화 정책이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 자신이 어떻고 하는 것도 둘째 문제고 그가 몸담고 있는 그 세력이 그 물이 소수의 특권층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것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박근혜 캠프 내지는 이제 새누리당을 소수 특권층 정당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일 정도로 많은 국민의 지지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수 특권층들과 이분들이 지금 또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계돼 있고 또 옛날 산업화 세력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좋은 점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분들의 정책이 물론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가 서민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번 이제 대선 지지율 추이가 꽤 이제 예전하고 다른 그냥 야권으로 보자면 문재인 후보는 사실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서 그냥 거북이처럼 계속 올라와서요. 지금 그렇죠. 이제 팽팽한 양자 대결 상황까지 왔는데 판세를 다 각각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박재동 선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근소한 차로 이렇게 앞서고 있는 중에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때로는 추격하기도 하고 추월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여론조사 발표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는 박근혜 후보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고 문재인 후보가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은 좀 추월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요즘 야권 인사들이 많이 쓰는 게 골든 크로스. 예. 예. 아주 근소한 차로 지금 접점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기고 지고 할 테지만 내일쯤 가면 앞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도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애정을 느끼고 이렇게 지원을 해온 입장이라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참 조마조마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예. 하여튼 우여곡절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참 멋지게 단일화가 되어줬으면 좋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됐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파탄 나지 않았고 나름대로 또 박수 받을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또 많이 또 회복되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 바람에 부동표가 꽤 생겨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꼭 안철수 후보 측만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 전 후보 때문에 생겨난 것만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막바지 상황에 직면한 것 치고는 부동표율이 누구는 7%, 누구는 10% 이렇게 보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가 하는 거, 이게 또 지금의 또 초미의 관심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 뭐 그런 거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연대 범야권 네. 이제 공조기구인 국민연대 관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연대 멘토이신 거죠. 어떤 역할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 국민연대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 뭐냐 하면은, 자,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할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예. 뭐냐, 지금까지의, 정치는 한 당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실행하고 그랬죠. 근데, 이 국민연대는 새로운 정치 권력은 예를 들면 민주당과 또 안철수 캠프, 그 다음에 시민사회 세력이 함께 연대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선거도 치르고 그 이후에 또 정권 구조를 조직할 때 정책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당이 뭐 오랜 그런 묵은 세력들이 뭐 자기 위주로 이렇게 방향을 틀려고 한다거나 또는 부패하려고 할 때 예. 시민 세력이 그것을 견제하고 또 뭐랄까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함께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시민 세력과 연계한 그런 정권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대선이 이제 꼭 하루 남은 건데요. 이번 대선의 의미는 뭘까요? 이번 대선의 의미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소수 특권층의 세상이 되느냐, 다수 서민의 세상이 되느냐, 또 민주화로 다시 회복하느냐, 아니면 참 저는 정말 이명박 정권이 탄생할 때 우리 국민들이 수업료를 톡톡히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정말 미네르바 사건을 시작으로 정말 사찰을 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도 나빠지고 뭐 자살률이 1위고 출산율이 최저고 정말 힘들게 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생 경제도 소수 특권층과 다수 서민층의 그런 세상, 그다음에 민주화와 또 그 보수 세력, 비민주적인 세력들과 이런 접점,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예. 이런 굉장한 심대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일반론적인 설명을 쭉 해주신 건데 지금 선거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그렇군요. 내가 아이고. 예. 참. 문재인 후보 지지자이기도 하고 국민연대 멘토이시기도 하니까 자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는데 유권자로서 문 후보 캠프 인사로서의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죠. 그럴까요? 예. 정말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 때마다 이번의 선택이 뭐 결정적이다, 절망이냐 희망으로 가느냐 하는 기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뭐 썩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그런 절박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말없는 가운데 조용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마음이 편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시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정권은 사람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는데 시간상.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멘토로 활동하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재동 화백이었습니다.